자, 우리 엔캠 중앙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장 종료된 시간입니다. 3시 40분 네, 지나고 있고 오늘 뭐 세계 철학의 날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날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어찌됐건 네, 오늘도 한번 또 시작을 해 볼 텐데 오늘 장은 일단은 상승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는 다시 4,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2.37%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역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사실 좀 분수령이었거든요. 이 AI에 대한 어떤 수익성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호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AI에 대한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 GPU, 이 블랙웰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는 언급과 함께 이미 다 팔렸다. 결국은 이런 AI에 대한 어떤 수익성 우려, 이 실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으면은 그동안의 우려들이 또 종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역시 네,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실 근데 시장의 수급을 이 두 친구들이 다 흡수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다 보니까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돼야 사실상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섹터에 이제 자금들이 분산이 되겠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돈은 뭐 규모 어찌됐건 무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이 아니라 이 유한된 이 자금이 사실상 시장에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이 수급을 빨아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섹터, 나머지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수급이 좀 제한되는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제 2차전지 섹터 그래도 일부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는데 얘는 뭡니까 도대체? 여전히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 중앙첨단 소재 뭐 2,750원까지 빠져 내려왔네요. 후반대까지 장중에 6만원 선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앞자리 6자를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좀 네,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뭐 하루 24시간 계속 찍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 텔레그램 채널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접하시면 되거든요. 엔캠 역시도 이 저가 매수를 좀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서 또 공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뭐 중앙첨단 소재는 제가 주주라는 걸 또 인증을 했고 엔캠 역시도 저가 확실하게 좀 잡히면은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계속 진짜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지난주 뭐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이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분기 보고서에 대한 오류 그리고 거래 정지, 상장 적격성, 뭐 실질 심사 대상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만 생각하자라는 거죠. 어차피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잊어버리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들,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또 저점에서 저가에서 확실하게 또 공략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채널에 뭐 엔캠 영상뿐만이 아니라요, 이 또 영상들마다 이렇게 고정 댓글 남겨놓고 있으니까 요 URL 주소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요 터치만 하시면은 바로 이제 채널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네, 그냥 바로 입장이 되시니까 텔레그램 설치만 해두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입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엔캠뿐만 아니라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서부 T&D 역시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기준 13%까지 이렇게 또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도 네, 짧게 쌓아가면서 뭐 엔캠 저가에 내려왔을 때 뭐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대응을 같이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ADR 지표상으로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 구간을 살짝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쵸? 두 달간 지금 이러한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과매도 구간만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강한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과매도 구간에서는 강하게 반등해 줬었던 이러한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또 기록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과매도 구간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엔캠도 일단은 지금 5일 연속 하락이죠. 그죠? 그래서 5일 연속 음봉 이후에 내일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하단을 6만 원에서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 이 확인 여부가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6만 5천 원 선 이전에 요 저점 라인을 이틀 동안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그동안에 뭐 빠졌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면서 자리를 잡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뭐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는데 얘네만 빠졌어요. 그죠? 물론 이제 덕산테코피아도 오늘 3.5% 빠졌는데 얘네도 이제 덕산 일렉트로라이트인가 전해액을 생산을 하죠. 뭐 아마 연간 뭐 한 5만 톤 수준 내에서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건 뭐 엔캔과 중앙첨단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주분들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엔캠이 저가 어디서 자리를 좀 확실하게 잡아갈 것이냐 일단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6만원 선 여기 지키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전의 저점까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전의 저점 라인이 어딥니까? 일단 55,000원 라인까지 또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때 요 구간 그래서 일단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6만원 선 초반 구간에서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네, 다시 한번 좀 버텨주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또 나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4,000원 선 위쪽으로 고점 찍은 이후에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도 장 시작하고 강하게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다가 결국은 음봉으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엔캠이랑 비슷하게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5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여기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2,750원 라인이죠. 네, 굉장히 지금 또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또 다시 2,5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까지 주저앉히냐 이게 이제 1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지켜낼 것이냐 이게 이제 2번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네, 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캠도 뭐 지금 5일 연속이죠. 뭐 5일이 아니면 뭐 6일이네요.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매도세가 어디서 진정될 것이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뭐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일축이 됐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 쪽 기업 한 기업을 또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두라고 하는 기업인데 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께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도 이 실적에 대한 이 어떠한 좀 충격적인 결과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횟수로만 지금 3년째 찍고 있는 매일같이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이번 주에 사실 좋지 못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도. 근데 이제 이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결국은 뭘로 눌러야 된다? 그런 우려들을 실적으로 찍어 눌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엔비디아가 결국은 또 3분기 이번 3분기에 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좀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SK와 삼성전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역시도 4천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뭐 엔캠이 ESS용 뭐 전해 공급을 뭐 70% 이제 확대를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와 중국 시장을 넘어서서 북미 쪽을 공략하겠다. 일단 뭐 북미 하면은 이제 뭐 엔캠 아메리카를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또 기대를 걸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리튬의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 10만 위안,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자료를 한번 또 살펴봤었는데 잠깐 보게 되면은 잠깐 찾아볼게요. 자, 일단 뭐 배터리 채널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0만 위안 돌파했습니다. 그죠? 10만 위안. 지금 내년까지 뭐 15만 위안까지도 충분히 상반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0만 위안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 8, 9월부터 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4분기에 사실 들어와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디서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4분기부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3분기부터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는 이 판가, 그러니까 결국 원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승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4분기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리튬 가격은 지금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를 기대해 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뭐 일단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유럽 쪽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유럽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기술, 100기가와트급의 에너지 저장 시설 설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유럽에서도요 이 ESS가 정말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전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이제 증설, 확장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줄여서 원전이라고 하죠. 35기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전력의 부족 사태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도 이 ESS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배터리, 이제 LFP 배터리죠, 그죠? LFP 에너지만 잘 저장하고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니켈 코발트 뭐 알루미늄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이제 사실 이제 퍼포먼스가 높아야 하는 뭐 전기차 쪽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전기차에도 LFP 배터리 사용이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일단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고 어찌됐건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이제 주로 이제 ESS 요 부분에 대부분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보다 더 많은 전해액을 사용하는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해액과 이 전해액 첨가제에 대한 수요 자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확장 시대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막 부족해가지고 이미 뭐 내년 물량까지도 다 팔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증설을 하려고 해도 뭐
짧은 시간 안에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뭐가 올라가요? 결국 가격이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폭발하는 ESS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리튬의 또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강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15만 위안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앞으로 전해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하고 리튬이나 리튬염, 이제 뭐 전해액 첨가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또 힘 받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떤 우려들은 또 불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역시나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로이터 통신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리튬 가격 반등이 뭐 SQM 뭐 이익과 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리튬의 수요가요. 2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실내 생산업체 SQM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성장에 힘입어서 2년 만에 리튬 수요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리튬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 보니까 가격 역시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리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긴 터널을 좀 지나왔고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를 지금 뭐 쭉 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또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물론 이제 힘든 시기일 수 있죠. 엔캠 주주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쪽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급락으로 인해서 또 손실 뭐 이런 부분들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중국산에 대한 어떤 이제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생각을 하시고 뭐 단기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확실하게 타점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략을 해서 또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또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 아무쪼록 뭐 엔캠 주주 분들이시라든지 중앙 첨단 소재 분들이시라든지 5일 동안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물론 좀 뭐 내일도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기를 우리가 또 뭐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역시나 네, 하락 매도세가 더 강하게 되면서 결국 좀 밀려 내려왔지만 좀 이러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또 공략을 할 예정이니까 아무쪼록 이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 또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N 경제연구소 네, 요거 부분이거든요. 지금 멤버십 채널을 보여드렸네요. 네, 정보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짧게 수익도 만들어 가시고 또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또 정보들 또 접해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할 텐데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살짝 또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